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디 병원에 가야 될까요? 출산을 앞두고 네. 출산용품이 쫙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비싼 것들이 좀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유모차, 그 다음에 카시트, 카시트. 뭐 이런 것들인데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서도 많이들 질문을 해요. 이 카시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를 꼭 신생아 때부터 해야 되는지, 이거를 뭐 안 사도 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선생님은 소아과 의사면서 ASS 키웠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나요? 저는 무조건 준비하시라고 합니다. 무조건 3번.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꼭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요새는 카시트 대여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네. 그래서 대여를 하시더라도 일단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꼭 준비를 해야죠. 반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뭐 카시트 애기 데리고 얼마 안 나가는데 짧은 거리 가는데 굳이 태워야 되냐? 내가 꼭 안고 있으면 돼요. 있고 애가 막 너무 우는데 거부가 너무 심한데 트라우마 생기지 않냐? 카시트 굳이 그렇게까지 태워야 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오늘 팩트 폭행 당하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겁주고 들어가시는데요? 겁을 좀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도 카시트를 처음에 출산하고 조리원에 갈 때는 안 태웠어요. 한두 번은 안 태울 수 있지. 처음에 그때 안고 시속 한 20으로 갔을 거예요. 삐삐 20? 빵빵 소리 다 들리면서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래서 되게 짧은 거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카시트 태우는 것조차 좀 약간 거부감이 좀 들죠. 너무 신생하고. 이제 또 큰 카시트를 샀었는데 애가 너무 작고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채워가지고 뭘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조금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조금 그래서 약간 찔리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왜 정말 중요한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만 5세 미만의 소아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카시트를 태웠을 때 사망 사고는 90% 이상 그리고 안전사고는 80% 이상을 감소시킨다는 통계가 있어요. 네, 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카시트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카시트를 거고. 타고 있으면? 타고 있을 네, 때. 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카시트를 하고 차가 전복되면은 애가 갇히잖아요, 차 안에. 네, 네. 그러면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 분도 있는데 보통 아이들은 몸이 가볍기 때문에 차가 전복되면 튕겨져 나가요. 네, 튕겨져 나가는 경우랑 차 안에 갇히는 경우랑 비교해봤을 때 튕겨져 나갔을 때 사망률이 5배나 높아지거든요. 그럼 너무 무서워 갑자기. 네,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카시트는 차 사고가 났을 때 사망률이나 치명률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라고 알고 계신 게 맞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네요. 그리고 2006년도부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만 6세 미만의 아이가 차량에 탔을 때 반드시 카시트를 태워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거를 어겼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도 그 카시트 하고 차 타고 있는 거랑 안 하고 했을 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죠. 저 말로만 들었을 때보다 훨씬 충격 효과가 있어가지고 현실감으로 다가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할머니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잘못 보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어르신들한테 네네. 카시트 하면은 헷갈리는 게 앞보기랑 뒤보기가 맞아요. 있잖아요. 여러 그래서 가지가 있잖아요. 네, 카시트가. 카시트 사러 가면 설명해 주시긴 하는데 잘 안 들어와요. 뒤보기를 먼저 하잖아요. 맞아요. 뒤보기는 하다가 앞보기로 또 언제 바꾸는지 이런 것도 그것도 조금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뒤보기가 앞보기보다 훨씬 더 안전한 애가 뒤를 보고 있는 거죠. 맞아요. 역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급브레이크를 밟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갑자기 쏠리게 돼요. 네. 그랬을 때 충격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뒤보기를 하고 있으면은 충격이 어디로 가겠어요? 등하고 머리하고 엉덩이 쪽으로 쭉 분산되네. 해서 골고루 분산되면서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보기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덜 타격감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0kg 미만의 아이들만 뒤보기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나와 있는 카시트들이 많은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만 4세까지도 뒤보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국내에도 외국 카시트가 많이 들어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만 4세까지 탈 수 있는 뒤보기용 카시트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10kg까지만 뒤보기하고 앞보기 하는 것도 괜찮지만 아이가 뒤보기를 했을 때
너무 키가 크면은 뒷좌석에 발이 닿잖아요. 네, 그럼 네, 불편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조금 늦게까지 뒤보기를 하는 걸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뒤보기 할 때는 그 뒤에 거울을 이렇게 맞아요. 뒤보기 거울 있잖아요. 왜냐면은 엄마나 아빠가 못 애기만 보니까. 태우고 가는 경우는 뒤에 뭘 하고 있는지 맞아요. 모르잖아. 근데 뒤보기 거울을 거기 딱 걸어 놓으니까 너무 아이랑 아이 애가- 컨택 하기도 좋고. 그리고 애도 자기 얼굴이나 아빠 맞아요. 얼굴이나 엄마 얼굴 보니까 또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네. 몇몇 분들은 음, 고속도로 안 타면 괜찮지 않냐. 그치.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게 20km. 20km 더 위험하죠. 더 낫지 않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날 때는 사실 빨리 달리든 늦게 달리든 물론 빨리 달렸을 때 더 충격이 크겠지만 늦게 달린다고 해서 급정거했을 때 충격이 적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천천히 달려도 다른 뒤에서 차들이 올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충돌이 일어나는 네. 거기 때문에 한강이 얼었을 때 내가 늦게 가면은 안 빠지겠지 이런 느낌이 아, 같아요. 천천히 걸어가면? 어. 얼음 위로 걸어가는데. 얼음 위로 걸어가는데. 가벼우니까 괜찮겠지. 막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네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카시트를 안 태워도 되지 않냐, 안 태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카시트가 안전하지 못해서다가 아니라 아이가 예민하고 태우기가 힘드니까 그러신 우니까. 건데, 우니까 그런 건데 태웠다 안 태웠다 하면은 사실 더 힘들어지거든요. 일관성이 없어요. 맞아요. 이 카시트는 일관성 있게 쭉 무조건 차에 차는 거. 여기가 네 자리야. 그거를 교육을 해야지 어떨 때는 카시트하고 어떨 때는 안 타고 이러면은 애들이 이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느끼지는 그치, 거죠. 그치. 그래서 그냥 기저귀를 하는 것, 양치를 하는 것 이런 것처럼 무조건 차에 타면 하는 것으로 교육을 해주는 것이 맞아요. 장기적으로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카시트를 3단계로 나눠요. 음.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뒤보기 단계, 네. 그리고 뒤보기 단계를 보통은 10kg까지 아니면 4세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 키가 커서 발이 뒷좌석에 닿으면 2단계로 넘어가셔야 되고 네. 2단계는 같은 카시트를 앞보기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네. 이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벨트인데요. 네네. 벨트가 그냥 일반 그 차에 있는 벨트 매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하네스 벨트. 우리 파라슈트 할 때도 그거 네네. 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깨하고 그다음에 골반이랑 네. 가랑이 이런 네. 데를 딱 잡아주는 그런 네. 하네스 벨트를 착용하는 네.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2단계 카시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깨 벨트가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보다 아이의 어깨가 좀 더 더 올라갈 때? 올라와 있을 때 그럼 벨트를 채웠을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는 이제 3단계 카시트로 넘어가야겠구나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보통은 이제 48개월 이후 되면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스터 자석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자석 같이 생겼는데 약간 네. 영화관 자석처럼 네, 생겼잖아요. 네. 그 하네스 벨트 말고 차량에 있는 부착되어 어. 있는 그 벨트를 끼워가지고 이제 쓰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아이가 아직 키가 작은 경우에는 부스터 좌석에 앉았을 때 밑으로 가 있으니까 이 안전벨트가 이 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는 부스터 좌석 자체를 좀 올려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아이의 상단, 가슴 전방이 벨트로 잘 장착될 수 있게 이제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스터 자석을 이용을 해서 카시트를 태워주시는 게 맞고요. 네. 초등학교 이후더라도 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은 일반 좌석, 뒷좌석에 앉았는데 이제 그냥 안전벨트를 채웠더니 똑같이 목이나 얼굴로 이 벨트가 지나간다. 이러면 아직 부스터에 앉아야 해야 되는 되는 거죠. 거예요. 그게 네. 뭐 10살이든 뭐 9살이든 상관이 없어요. 네, 아이의 앉은 키에 따라서 네. 그 카시트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차에 네. 3개가 있나요? 저희 애들은 2개까지 했었어요. 이게 한 명이 나이 터울 졸업하면은 때문에 다행이네요. 부스터 한- 휴, 다행이다. 다행인 거는 같은 단계를 동시에 쓰는 적은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하나씩만 샀어요. 정말 그쵸?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필수인 거는 아시는데 이게 좀 많이 예민한 친구들은 굉장히 힘든 거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카시트를 어떻게 잘 아이를 태우는지에 대한 그런 좀 꿀팁도 오늘 좀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일단 사실 처음에는 카시트든 유모차든 간에 집안에서부터 먼저 맞아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카시트도
저는 사놓고 집에 먼저 놔두고 나서 맞아. 거기에 앉아서 좀 놀고 뭐 떡볶이도 간식 먹고 먹고. 좋은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차로 가야죠. 그 연습 게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저도 처음에 차에 장착을 했다고 그러면 아이를 태우고 우는 상태에서 동네 한 바퀴만 돌았어요. 맞아요. 주차장이면 주차장 한 바퀴만 네. 돌고 다시 내려요. 맞아요. 그럼 얘가 울다가 뭐지? 왜 이렇게 빨리 끝나? 그래서 뭔가 카시트를 안 하시다가 어느 순간 장기간 갈 계획이 생겨서 뭐 카시트를 샀다. 그러면은 바로 애를 태우고 장거리를 가시면 힘들어요. 안 되고 그 전에 계속 이렇게 연습 게임. 연습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카시트에 탔을 때만 놀 수 있는 뭐 장난감 네. 아니면 카시트에 앉았을 때만 먹을 수 있는 간식 이런 것도 굉장히 맞아요. 꿀팁이에요. 네. 카시트에서 내리면 그거를 가지고 집에 가고 싶어도 안 돼. 왜냐하면은 카시트에서만 놀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방법이네요. 약간 카시트용 장난감이죠. 간식도 카시트용이니까 차에다 두고 내려야 돼. 네네. 그러니까 이러면은 다음에 또 타고 싶잖아요. 연상작용인데요. 우리가 밤중수유 교육할 때 연상작용을 끊어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자는 걸 끊어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먹이지 말고 재우세요라고 해서 하는데 카시트는 그게 이제 반대로 먹으면 잠들 것 같으니까. 네. 그걸 끊어주는 건데. 습관을 끊어주라고 네. 하는 건데 카시트는 반대로 해요. 맞아요. 연상작용을 이용하셔야 되세요. 카시트를 타면 잔다. 이거를 자꾸 이제 습관화 시켜주기 위해서 네. 어디 장거리 여행 가시거나 아니면 연습을 시킬 때 애가 졸릴 타이밍에 태우면 좋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래서 지금도 차만 타면 자요. 우리 애들도. 그래서 정말 사실 떡실신이야. 처음에 이런 거 할 때는 누구랑 만나거나 이제 가족들이랑 만날 때 우리는 이때 이동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되게 양해를 구해야 돼. 유별나다는 약간 그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이도 편하고 부모도 운전할 때 편하고 그게 제일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 스케줄에 조금 맞춰줘야 되는 거죠. 네. 이때는. 그러니까 너무 거부할 때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두 번만 하셔도 사실은 네.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정말 카시트는 중요하다. 돈을 좀 써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카시트를 태울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영상 링크를 하단에 좀 올려놨으니까 가족들이랑 한번 좀 보시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네.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